안녕하세요. 몽이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과 나눌 이야기가요. 주제가 훈육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가 주제예요. 어린 영유아를 양육하시고 또 함께 보육을 하시다 보면 아이들을 훈육해야 될 상황이 분명히 생겨요.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두고 보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 주는 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훈육할 상황이 꼭 생기는데 훈육을 하실 때 조심하고 상처가 남지 않게 아이가 그 다음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훈육은 어떤 훈육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훈육의 좋은 방법은요. 일단 아이가 아이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들어주는 거예요. 보통 아이가 이제 어떤 문제 행동을 하거나 이럴 때 부모님이 이제 첫 번째 무조건 혼을 내시거나 이러면은 아이의 의도를 모른 채 그러면은 아이가 혼이 났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 오랫동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상처가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일단 혼이 낼 때는 혼이 나더라도 아이가 왜 그 행동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아이가 이제 화장실에 이제 롤 티슈를 이렇게 사용하려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그걸 막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이제 혼이 좀 나겠죠. 너 왜 롤 티슈를 이렇게 막 풀어? 안 돼! 이제 이렇게 혼이 났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이걸 하라 그랬니? 이러면서 막 이제 혼을 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아이는 그게 왜 그거를 했는지 일단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그걸 모르시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 행동이 잘못됐으니까 결과를 보고 혼을 내신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예를 들어서 그 아이는 지금 동생이나 언니가 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거를 가서 닦아주고 싶어서 휴를 막 푸는 거예요. 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아이는 억울하겠죠. 나는 동생을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물을 엎질렀기 때문에, 언니가 물을 엎질렀기 때문에 나는 그걸 도와주려고 지금 하는 건데, 근데 엄마가 나를 혼냈어. 라고 한다면, 또 교실, 이제 어린이집이라면 친구를 도와주려고 휴지를 막 풀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한테 혼이 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휴지를 많이 풀었어? 라고 먼저 물어보시면 아이가 나 저기 친구가 물을 흘려서 이거 닦아주려고 그랬어요. 라고 하면 그러면은 다음엔 요 걸레를 사용하자. 요 마른 걸레를 사용해서 물을 닦자. 휴지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면 이 휴지는 물론 이제 더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휴지를 아껴 써야 된다라는 교육이 들어가겠지만 상황에선 휴지를 아껴 쓰는 거야. 뭐라고 이제 선생님이 간단하게 눈높이 맞춰서 연령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엄마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아이 연령에 맞춰서 이제 그 알려주시는 바는 알려주시되 일단은 아이 입장을 들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그리고 나서 네 마음은 너무 예쁘구나. 그런데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요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필요할 때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 아무튼 어쨌든 이 행동을 이렇게 하면 이 행동으로 인해서 나쁜 결과가 나올 때도 있거든. 라는 말을 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아이는 인정을 받았잖아요. 자기 마음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상처로 남아있진 않아요. 속상한 마음은 물론 있겠죠. 혼이 났으니까, 훈육을 받았으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상처로 오랫동안 감정이 남아있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훈육할 때는 아이의 연령에 맞춰서 수준별로 이제 어휘를 잘 사용하셔가지고 훈육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에게 하는데 말을 너무 길게 하면 앞에는 아이가 듣고 있다가 뒤에 가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문장으로 해서 핵심적인 어휘를 넣어서 중심적인 내용으로 딱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 부분이 잘못되었으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아이의 언어로 바꿔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이 눈높이로 아이가 눈동자, 얼굴을 보면서 아이가 수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훈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훈육을 하기 전에 한 번쯤 경고, 우리 이제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뭐 이런 말 쓰잖아요. 한 번쯤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주어서 이런 행동은 나쁜 행동이야. 다음에도 이 행동을 하면 엄마가, 선생님이 안 좋을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네가 위험하기도 하고 이 행동으로 인해서 나쁜 영향이 주어질 수 있으니까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야 돼요. 아이가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실수 이런 부분을 그대로 환경을 변화시켜 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놔두시면 아이는 계속 반복해서 실수를 하고 이제 혼인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겠죠. 그래서 아이가 실수하지 않은 상황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데 이제 근데 잦은 실수를 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연령별로 맞춰서 이제 실수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환경을 바꿔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이제 기질적으로 고집이 좀 세거나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한 번 더 경고를 주는 거죠. 주의를 한 번 더 주고 다음에 이렇게 하면 네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못할 수도 있어. 라든지, 뭐 이런 훈육을 이제 본격적인 훈육을 하기 전에 이렇게 주의를 한번 주는 그런 단계, 먼저 선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그 어른들도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어떤 실수를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은 그 실수한 부분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훈육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과거까지 끄집어내는 거죠. 너 예전에도 이런 거 했었잖아. 너 그전에도 그래서 혼난 거 기억 안 나니? 이러면서 이제 이제 아이가 혼이 난다면은, 이제 그때 거는 지나가 버려야 되는데, 이제 어른으로서 좀 이제, 할 짓이 아닌 거죠. 그거는 한 번 잘못했어요 라고 하고 그랬으면, 그거는 넘어가고, 이번의 부분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어른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반성을 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제 계획도 하고,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각오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그걸 하게 될 때가 있어요. 훈육을 한 번 했다라고 해서 아이가 실수를 하지 않고 완벽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른도 얼마나 많이 실수하는데요. 실수하고 반성하고 또 다음 계획을 세우면서 다음에 그러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지만 그게 쉽던가요?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쉽던가요? 잘 안 되잖아요. 또 실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뭐 예전 것까지 막 끄집어내가지고 너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 또 그랬니? 이러면서 훈육을 한다면은 아이가 많이 슬프겠죠. 그래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묻어두고 이번 잘못한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실 것 같죠? 선생님들도 많이 그러시거든요. 저번에도 그랬대요 라고 와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 와서 막 이렇게 이러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아이가 조금 더 그 훈육의 계기를 통해서 아이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훈육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상처되지 않게 혼이 났지만 선생님이 날 사랑해서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해서 혼을 내주셨구나.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훈육의 목적이거든요. 아이가 속상해하고 상처를 받는 그런 훈육은 안 하셔야겠죠. 발달 단계에 있어서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훈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처가 되는 훈육은 우리 하지 않기로 해요. 네. 오늘은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훈육을 하는 법,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